안녕하십니까, 한석으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6월 모의평가 30번에 관해서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의 목적은 닥쳐올 수능 30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기출문제를 어찌 공부할 것인가, 이게 강의의 목적이에요. 수능 30번은 도대체 어찌하면 정복 가능한가. 그러니까 선생님 30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저 30번 포기하고 말래요, 이런 친구들에겐 이 수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수능 30번을 맞기를 갈망한다 이 말이지. 그러기 위해선 기출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좀 수고를 해야 돼. 지금 당장 책상 앞에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하고 그 옆에 깨끗한 연습장, 이게 딱 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빨리 마련하시라고. 마련할 때까지 여유를 드립니다. 모두가 준비됐다는 전제하에 선생은 뭘 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 모의평가 30번 하고 작년 수능 30번 이 두 문제를 다룰 거예요. 어쨌든 선생이 작년 6월 모의평가 30번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하얀 깨끗한 연습장에다가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뭘 써야 되느냐. 원래 문제에서 0에서부터 2분의 a 사이에서 함수 fx가 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y축 대칭이다 라는 식이랑 결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에 뭐라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는 각각 크고 2분의 a보다는 각각 작을 때 함수 fx가 b 코사인 3x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라고 써봅니다. 쓰세요. 선생님 난 안 써도 아는데. 취미 삼아 이걸 보잖아요. 아니면 평가자의 입장에서 이걸 보잖아요. 그럼 정작 중요한 수능 30번에 관한 대비할 수 없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30번 틀려도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갈망의 30번을, 이런 친구들만 이 영상을 보는 겁니다. 썼죠? 선생님 왜 갑자기 막 그렇게 막 겁나게 막 말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나번 조건에 주어진 식을 양변 미분해서 씁니다.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이퀄 코사인 괄호 x 플러스 3분의 파이 라고 써보세요. 쓰세요. 썼잖아요. 거기에 빨간 밑줄을 치세요. 선생님 꼭 빨간색이어야 돼요? 네. 선생님 파란색 안 나나요? 안 됩니다. 꼭 빨간색이어야 돼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쳤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멈추고 선생님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8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많답니다. 많은 연속 함수에 관한 정적분에 관해서 0에서 8까지 정적분의 최대값을 결정한 시혹한 문제가 되고, f의 제로가 1이고 f의 8은 100보다 각각은 작대요. k는 0, 1, 3, 4, 5, 6, 7에 해당하는 정수이고, 다음 같은 조건식이 0에서부터 1 사이인 모든 실수 t, 뭐라고? 0과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 t에 관해서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한답니다. 열린 구간 0에서 8 사이에서 함수 fx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꼭 2개 있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좀 어렵잖아요. 선생님 저는 다 아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시험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당했다고, 접했다고, 맨 처음 접했다고 치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K 대신 빵 대입해 봤어요. K 대신 빵 집어넣었더니 F의 T의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F의 제로하고 2의 T승에 그놈 곱하기 F의 제로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T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각각은 작다 그랬으니까 함수 fx를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서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치? 뭐라고? fx가 t 대신 x로 바꿨어요. 그냥? 좋아요. f의 제로는 1이었으니까 1하고 2x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k가 빵인 순간이라고 그치? 이번엔 말이지 k 대신 1 대입해보잖아요. 그럼 f의 t 플러스 1이 정의되고 있는데 k 대신 1, 그럼 f의 t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f의 k, f의 1이든가 아니면 2의 t승 곱하기 f의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관찰해봤더니 t는 여전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각각 작은데 t 플러스 1 있잖아요. 이놈이
1과 2 사이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각각 작은 구간에 함수 fx를 정의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너가 몽땅 1과 2 사이에서 움직이는 변수니까 널 x라고 치환해. 해서 fx를 써봤더니 그 결과 f의 1이든가 아니면 2의 뭐라고? t? t가 뭐야? x 빼기 1이잖아요? x 빼기 1에 그놈 곱하기 f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있던 지수 곡선을 양이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해서 다음 구간에서의 함수 fx의 함수값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치환한다는 말이 곧 너를 평이동했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번엔 말이지 캐신 E 접어보기 전에 어떻게 이 함수를 특정해 봐야 되는데 f의 1의 값이 1이기도 하고 1 대입해 2이기도 하잖아요. 너 뭐라고? 너가 1 또는 2라고 했지? 그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너 1? 그럼 2의 x-1승 2, 2의 x승 이 4개의 종류가 있답니다. 캐신 E 그랬더니 f의 t 플러스 2가 이 주어진 식이 f의 2하고 2의 t승에 그건 곱하기 f의 2입니다.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하고 나서 여전히 t가 2에서부터 시작해서 3 사이에 있는 함수 fx를 정해 보려고 해요. t라니 x지, 그지? 너 몽땅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x로 치환합니다. 치환했더니 함수 fx는 다음처럼 정의됩니다. 그놈은 f의 2이든가 아니면 2의 t 대신에 x-2 그럼 곱하기 f의 2가 되는데 그 식을 잘 보잖아요. 어떤 지수곡선을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지수곡선을 양이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해 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f의 2의 값은 다양하잖아.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 대입해 2잖아요. 2 대입해 4, 1, 2, 4의 3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너가 정의될 때 f의 2 1 또는 2 또는 4고 너가 1 또는 2 또는 4 2x-2승 혹은 2x-1승 혹은 2x승의 방법으로 함수 fx가 존재할 수 있더라. 존재가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함수 fx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함수 fx를 이용해서 이 항등식을 이용해 0에서부터 1 사이의 모든 태형으로서 이 식이 성립해를 이용해서 다음 구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치환입니다. 그치? 치환한 결과 사실상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것과 같더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것과 같더라. 라고 해서 다음 구간에 관해서 함수 fx가 정의되고 있다 이 말이지.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로 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빨간 밑줄을 친 그 식 말이야.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인 구간에서의 함수 fx를 알고 있다고. 어쨌든 그건 정의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다음 조건식에 f의 x 플러스 a 그럼 뭐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에 있다면 더하기 a를 해? 그럼 2분의 a 사이에서부터 2분의 3a까지의 함수 fx가 다음처럼 정의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x 플러스 a를 뭐로 치환해? 라지 x로 치환하든 아니면 t로 치환하든 그럼 그 치환된 새로운 변수 그게 t 좋아요. t가 2분의 a 사이에서부터 2분의 3a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f의 t는 f의 t 빼기 a 왜? x 플러스 a를 t로 치환했어? 그럼 x는 t 빼기 a잖아요? f의 t 마이너스 a 더하기 코사인의 t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해서 다음 구간의 함수 fx가 딱 결정이 난다 이거지. 그런데 선생님 시험이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공부한 거냐고 도대체. 이게 선생 말이죠. 그대로 판박이처럼 사실 이게 더 어렵죠. 왜? K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니까. 우리의 식은 말이죠. A가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K가
0, 1, 2, 3, 4, 5, 6, 7인 거니까 이걸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정상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a를 치환하는 게 학습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걸 치환하는 효과가 평행이동과 같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학습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거죠. 단지 30번 문제와 보고 있는 작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의 차이는 이거죠. 이때는 뭔가가 곱해져 가면서 그 다음 구간의 함수 fx가 정의되어 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30번은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인 거죠. 평행이동 이건 같은 건데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의 방법으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셨다. 왜? 곱하기는 이때 출제했으니까. 그럼 뭐야? 더하기랑 곱하기만 차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곱하기, 이번은 더하기, 선생님 이번은 빼기일까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걸 치환해서 사실상 평행이동, x 플러스 a를 치환해서 사실상 평행이동, 그럼 대칭이동도 있죠. 의 방법에 의해서 다음 구간을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뭘 써야 된다고? 2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3a까지 함수 fx식을 딱 써보고 아, 이 문제랑 반박이다. 이걸 딱 일단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3a 사이에서의 우리 함수 fx가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한 방법에 따르면 그 다음 구간 있잖아요. 2분의 3a에서부터 2분의 5a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5a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7a까지도 당연히 함수 fx가 같은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2분의 3a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5a까지의 함수 fx를 정의해 봐야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 정의해 보세요. 선생님 문제 풀려고 아무런 쓰잘데없는 짓을 왜 정의해 보세요? 우리는 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수능 30번을 겨냥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뭐라고? 2분의 3a에서부터 2분의 5a까지 정의해보고 당연히 머릿속에서는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도 함수 fx가 정의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작년 수능 3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는 것처럼 일단 정해놨죠?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수능 30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빠른 속도로 읽어갑니다. 연속함수 fx가 있었답니다. x가 b보다 각하나 작을 때는 어떤 이참수로 주어져 있고 a, b, c는 상수래요.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제 구조가 완전히 같아요. 뭐라고? 어떤 특정 구간의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또 다른 구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모든 실수 버전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했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x가 b보다 각하나 클 때 함수 fx를 한번 정의해 봐라가 문제예요. 그럼 일단 말이지 이 주어진 항등식을 보잖아요. 왜? 우리도 맨 처음에 주어진 항등식을 보고 함수 fx의 다음 구간을 설정해 봤으니까 어쨌든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f의 제로는 제로예요. fx는 항상 2보다는 각하나 작대요. 뭐라고? fx의 범위는 항상 2보다는 각하나 작답니다. 그건 왜? 그러지 않으면 모든 실수 법인에서 이 식을 성립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항상 성립하기 위해선 너는 반드시 0보다 각하나 커야 된다 이 말이지. 도함수를 봤더니 f'x가 그놈은 루트에 4 빼기 2 곱하기 fx로서 주어져 있는데 너가 0보다 각하나 크니까 그놈의 루트도 0보다 각하나 커 도함수도 0보다 각하나 크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정보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뭐라고? 다음 구간의 함수 fx를 설정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6월 모평가 30번 문제는 2분의 a에서 시작해서 2분의 3a까지의 함수 fx가 미정계수를 포함하는 어떤 함수로서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함수 fx가 하는 조건과 그 도함수가 하는 조건으로서 그 다음 구간에서의 함수 fx가 도대체 어쩔 것이냐 추적 가능하도록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치? 이제 나는 미정계수에 관한 결정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6월 모평가 30번 문제 있잖아요. 모르는 거 3개잖아요. A, B, C. 그럼 식이 3개 필요하죠.
그럼 첫 번째 식은 당연히 뭐냐면, 그래, 당연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식은 x가 b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 함수 fx를 여기다 집어쳐 넣는 겁니다. 왜? x가 b보다 같거나 작아? 그 범위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집어쳐 넣어도 성립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의 첫 번째 식, 미정계수 ABC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식은 뭐냐?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a까지의 함수 fx, 즉 b 곱하기 코사인 3x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를 주어진 정적분의 식에다가 집어쳐 넣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정적분의 식을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2분의 a 사이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분 구간에 x에서부터 x 플러스 a 사이였으니까 그 식에 x의 신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해 해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a까지의 b 코사인 3x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5x의 값이 사인 괄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입니다. 빨리 쓰세요. 그게 1번식이다 이 말이지. 빨리 써요. 말만 듣지 말고 써봐야 된다고. 썼어요? 그 식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너를 여기다 집어쳐 넣으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에서의 함수 fx를 주어진 항등식에 집어쳐 넣자. 마찬가지로 너도 여기 집어쳐 넣자. 그 미정계수 결정법은 이 문제를 베낀 겁니다. 즉 함수 fx, 또 다른 구간에서의 함수 fx를 결정하는 방법은 직접 문제, 작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를 바뀐 거고,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지난 수능 30번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그럼 루트 속에 이참수가 있잖아요. 그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동일한 식 나를 여기다 집어쳐 넣어요. 집어쳐 넣습니다. 해서 봤더니 2에 x 빼기 b가 도함수입니다. 그 결과가 루트에 4 빼기 2 곱하기 fx 했으니까 a의 괄호 x-b의 그러면 완전 제곱의 그놈 플러스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식이 x가 b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실수 x하고서 성립하는 거니까 4a의 제곱에 x-b의 그놈의 통틀의 제곱 이퀄 4 빼기 2배의 a의 x-b의 완전 제곱의 마이너스 2c가 항등식이다 x에 관한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왜? x가 b보다 작은 무수히 많은 수치를 대입할 때마다 몽땅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고 나서 이걸 다 전개시켜서 2차의 개수 같다, 1차의 개수 같다, 상수의 개수 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생각해보면 이건 합성,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놈은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이놈을 치환합니다. 라지 x로. 그럼 라지 x라는 녀석은 0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그럼 라지 x에 대해서 이 식을 관찰하는 순간 0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실수 라지 x에 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라지 x에 관한 항등식으로서 인정합니다. 인정해 봤더니 4a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그놈이 마이너스 2의 1입니다. 4 빼기 2c가 꽝스래요. c는 꽝이래요. 해서 c는 결정되고 c는 2로서 결정되나요? 주어진 식에 따르면 a가 빵이던가 혹은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용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a가 빵인 경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다 풀어봤죠? a가 빵인 경우를 따져보면 성립하지 않아요. 요 조건을 위배하더라 이 말이지. 풀이 과정은 생략합니다. 이건 안 된답니다. 결국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c는 2인데 b는 결정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알기를 b보다 작은 구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b인 순간에 이래요. 뭐라고? 구간에서 주어진 어떤 식을 주어진 항등식에 집어쳐 넣어서 일단 개수에 관한 조건식을 얻었습니다. 그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그 말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b 곱하기 코사인 3괄호 x-a 더하기 5 곱하기 코사인 5 괄호 x-a로서 표현되어진 어떤 함수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놈이
이 다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x b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 다음 구간에서 정해도록 하시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 미분 가능? 함수 fx가 연속 함수잖아요. 주어진 식을 항상 만족하기 위해서 fx는 2보다 각각 작다 그랬죠. 그럼 4-2fx도 연속함수, 그다음에 루트도 연속함수. 연속함수의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의 fdt, 그놈은 미분 가능 함수가 된다 이 말이지. 해서 아까 미분한 거죠. 미분 가능 함수, 함수 fx는 미분 가능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x b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 다음 구간을 결정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미분계수 빵 x b일 때 그 순간에 함수값 2, 그럼 여기에 접하는 어떤 곡선이 이 말이지. 이 조건을 만족토록 하여라. 근데 도함수는 항상 0보다 각각 커. 그럼 이 다음 순간에 상수의 등가 올라가야 되는데 함수 fx는 2보다 각각 작아. 함수 fx는 함수값은 2보다 각각 작아. 내려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함수 fx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f의 빵 꼴 빵은? 이니까 빵이 여기 있다는 거네. 어디엔가 여기에 0,0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지. 이걸 통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십시오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함수값에 관한 조건 2보다는 각각 작아야 돼. 미분계수에 관한 조건 x b일 때 미분계수가 제로여야 되지만 미분계수는 0보다 각각 커야 돼. 이걸 통해서 이 다음 구간을 결정하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조건식 하나는 알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a에 따라서 인식 하나 하고 2분의 a에서 따로 정해진 두 개의 곡선이 미분 가능하도록 만나라고. 그럼 그 점에서 함수값도 같고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도함수의 값도 같도록 하시오.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에 관한 조건식 하나, 미분계수에 관한 조건식 하나, 맨 처음에 집어넣은 조건식 하나, 모르는 거 3개, 식 3개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지. 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데 일단 집어넣어 식 하나 x b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수 fx를 한번 결정해봐. 이 구조하고 완벽하게 같다는 사실을 안다고. 어쨌든 거기에서도 접하도록 2분의 2에서 우리 문제는 x b에서 접하도록 함수 fx를 정해봐라 가 문제였습니다. 그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직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각각의 구간에서의 함수 fx를 결정하는 방법은 작년 6월 모의평가 30번,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작년 수능 30번, 이게 딱 결합돼서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파악할 수,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치? 선생님 그런데 너무 뻥치지 마세요. 이때는 미정계수 ABC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 명료했잖아요. 결국은 상수함수가 될 거니까 그 다음 구간에서 당연히 복잡도는 결정적으로 증가해 간다고. 왜? 만약에 복잡도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들키잖아요. 그럼 30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치? 당연히 복잡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한 문제, 선생님 두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당연히 이 주제는 실제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반복 출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있어요. 그래서 없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평가원은 그래 본 적이 없다고. 6월 모의평가 30번 하고 9월 모의평가 30번 하고 실제 수능 있죠. 이 주제가 이렇게 딱 껴맞추듯이 같은 적이 없다고. 선생님 그럼 우리 헛공부한가요?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이 본론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다음 문제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밝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남은 과제가 더 중요한 거야. 왜? 우리의 목적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자 이게 아니고
실제 수능을 맞추자 이거죠. 이 갈망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지난 4개년간 선생님 저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좋아요. 이런 친구를 제외하고 선생님 신이야 나 수학에 약간 약점이 있어. 이런 망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0번을 맞고 싶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선생님 그거 하면 무조건 맞나요? 그러진 않지.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지난 4개년간 21번, 29번, 30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그럼 몇 문제죠? 뭐라고? 4개년간 3문제씩 6월, 9월 수능. 36문제인 걸 압니다. 그 36문제를 다시 다 푸는데 풀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능 현장에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이랬더니 되더라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건 시험 볼 때라고.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지? 이래야 된다고. 즉 어떤 문제를 보고 풀이 과정을 이해했잖아요. 혹은 그 풀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본 결과 거의 다 외웠잖아요. 그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번 열모평가 30번 문제의 정답률이 이럴 리가 없죠. 그대로 100개 출제했는데 선생님 눈치 못 갔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여러 번 써보잖아요. 상관이 없다고. 전혀 30번 대비가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각각의 과정이 과연 필연적인가? 논리 필연적인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따지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논리 체계가 반복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좀 쉽게 풀려. 이렇게 그 방법을 열심히 탐구하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팁이라는 거 팁. 열심히 반복하잖아요. 30번 못 풀어요. 왜? 그렇게 해서는 풀 수 없도록 문제가 설계되어 있거든. 애당초. 선생님 이번에 맞았는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시 뭐 어떻게 한다고? 21번, 29번, 30번 문제를 이렇게 했더니 풀리더라 이러지 말고 그건 뭔데? 그건 그 문제만 공부하는 거라고. 그 문제는 다시는 반복 출제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문제만 골라서 공부하는 꼴이 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무조건 시험에 나와. 무릇 그렇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야? 이런 망할. 이게 아닌데? 다시 의심해보고 다시 의심해보고 다시 의심해보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모든 단계에 그걸 따져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것.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30번 문항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 우연히 잘 풀면 안 되나요? 운에 맡기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우연히 잘 풀 수도 있죠. 그날따라 딱 보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6월 30번 문제에 관한 처리를 다 마치는데 근데 이제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제대로 공부했는가? 이게 아니죠.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6월 30번 문제를 그대로 100개 출제한 거니까, 그치? 100개였는지 그 전에 출제했는지 어쨌든 6월 모의평가랑 논리구조가 완전히 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선생님 더 복잡하더니 이런 망할. 복잡도는 증가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죠.